삼성 SDI입니다. 매수가는 27만 1,000원이고요. 보유 비중 30% 들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매수가는 37만 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두 가지 종목 모두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두 가지 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의 거의 30%의 가격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전기차 관련주는 배터리 관련주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도 일단 시가총액 상위권에 이 전기차 배터리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LG화학이 전기차 시가총액 상위권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삼성 SDI는 이제 20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부 지금 현재 이 15위 아래로 일단 다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게임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본 게임에 들어간다면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는 시가총액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도주군에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바로 일단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일 때는 사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따라 사야 되느냐 문제인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올랐으니까 또 휴식도 필요하겠죠.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노리는 것이 맞겠죠. 자, 일단은 삼성 SDI는 그림을 갖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밴드 상한선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저점 부분이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올라갔을 때 막 사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야 되고, 그다음 반등했다가 또 눌렀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상승세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고가선을 많이 달았죠, 그죠? 고가선을 단다는 것은 여기에서 대기 매도가 많다는 뜻입니다. 경계성 매물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쭉 올라오더라도 30만 원 선에서는 계속 좌절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30만 원 선을 갖다 들어오면은 일단 한번 매도를 갖다 해주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서 일단 그 다음에 조정을 갖다 이렇게 좀 버텨야 됩니다.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깊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갖다가 고려한다면은 바로 27만 5천 원 이 선 부근에서 일단 매수를 갖다가 다시 해주는 것도 좋다. 30만 원 위에서 팔았다가 27만 5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쭉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져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33만에서 35만 원 사이, 여기까지 또 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갔다 저항선에 부딪히게 되고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럼 왜 33만 원에서 35만 원이 고점이냐면은 바로 예전에 했던 이 고점이 여러분들 중요한 이제 라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 아리랑 고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고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쉰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상태로 30만 원 선에 다시 오면은 팔고 27만 5천 원 보내서 다시 사가지고 다시 33만 원대까지 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고, 멀리 앞으로 수년간 이렇게 본다면은 팔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로링하는 것을 갖다가 잘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LG화학이었죠. 자, 이 종목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뭐 똑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체계적 리스크에 이제 노출됐다 보니까 다 같이 떨어지는 것이고, 거의 대다수가 그렇죠. 그죠? 그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7만 5천 원 선이 아무래도 일단시 그때 들어오면 일단 한번 끊어주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깨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은 이 35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근처 35만에서 35만 한 5천 원 정도 그 사이가 일단 매수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올라가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2만 원대 오면은 한번 끊어야 되겠죠. 그죠? 41, 2만 원 선대 오면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일단 조정을 받고 가는지 여부를 갖다 그때 가서 이제 결정하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일단 상승 기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37만 5천 원 이 부분에서 팔고 35만 한 2, 3천에서 사서 그 다음에 이제 4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가는 것이 맞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갖다가 지금 현재 올라와서 팔았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야 될 것입니다. 사가지고 일단 시대가 요청하는 그 대상인 만큼 앞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성장과 함께, 전기차 사업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멀리 보면은 앞으로 한 수년간을 갖다 본다면은 지금은 경쟁 단계에 있는 것이고, 경쟁 단계 성자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바로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성자 독식, takes it all이죠. 그죠? 성자 독식의 시대를 갖다 맞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단계 일단 아니라 꽤나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과거에 우리가 보면 오늘의 구글이 있고 오늘의 애플이 있고 오늘의 삼성전자가 있고 오늘의 통신주에서는 SK텔레콤이 있듯이 바로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 54,600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겠습니다.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 82,240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두 종목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삼성전자는 뭐 글로벌 이제 기업이라고 일단 우리가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와 그다음에 뭐 미디어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통신 부분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을 갖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잘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물품들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을 갖다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수는 좁아서 안 되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려야만이 삼성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글로벌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폐쇄 조치를 취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의 이동도 있을 수가 없고 가장 큰 피해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이런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도 일단 많이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액면 이제 분할을 갖다 했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이제 5만 원대짜리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이 싸니까 이제 국민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를 또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불안하니까 안정성을 또 확보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니까 이걸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가지고 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락할 때 사가지고 올라왔으니까 개인 투자는 수익이 좀 나왔겠죠. 네,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것이 매수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만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사야 되느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사야 됩니다. 이 외국인들이 사야만이 주가가 일단씩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오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일단 매수를 입지를 하더니 어제는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매수 규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제 사실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이 외국인처럼 삼성전자의 이제 복귀 신호를 갖다 쏜 것이 아닌가,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트리거를 당기면은 바로 그 다음에 기관들도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주가는 이제 방향을 또 위로 잡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3분기에 일단 이제 업황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지금부터 일단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주가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수축에서 탈출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탈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당분간 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면은 그래도 일단 맞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제 붕괴 직전 이 순간 5만 5천 원 이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는 가는 거지만은 또 쉬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1,000원대 부근까지 한번 또 후퇴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상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갖고 있다면은 5만 5천 원 부근 가까이 오면 끊었다가 다시 이제 5만 원 가까이 후퇴를 하면은 5만 원에서 5만 원 2천 원 사이 사서 일단 다시 이제 쭉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도 한번 구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제가 드린다면은 지금 예탁금이 주가가 이 폭락하기 직전에 이제 28조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예탁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48조까지 늘어났던 적이 있었죠. 그죠? 이런 사실을 갖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실상 이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정부의 재정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확대 정책 이 조치로 인해서 이 부동화된 이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빨려 들어올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매수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동성 자체가 표출되면은 상승의 속도가 가파를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5만 5천 원에 팔았다가 5만 원 가까이 접근하면 사서 유동성 자체에 한번 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우리가 보면은 뭐 주가가 떨어졌다가 들어올렸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삼성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매수가 좋았는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덩달아서 올라가다가 뒤에 가서 달리기 쳐져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이. 근데 실제로 이런 종목들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진짜 제대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끌고 나가면은 하이닉스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중국에 있던 도전이라든지 또는 대만이라든지 또는 미국 인텔의 어떤 상황이 좋아지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반도체만을 다루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그만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똑같이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삼성은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화되어 있고 SK 하이닉스는 오로지 바로 일단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SK 하이닉스의 질곡을 갖다가 한번 판단해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전신이 어디냐면 원래 LG 반도체였어요. 근데 LG 반도체가 일단 잘못돼가지고 그다음에 현대전자로 넘어갔죠.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갔습니까? 하이닉스 상태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SK 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곡절이 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반도체만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너무 질곡이 심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3분기 이후를 갖다 겨냥한다면은 뭐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이게 이제 올라오면은 95,000원까지 93,000원까지 한번 들어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시 또 9만 원 밑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10만 원대로 향해서 일단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단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GMB 코리아 매수가는 4,250원,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두 번째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EM 코리아 매수가 4,000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대표님 좀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시원한 상담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주식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GMB 코리아는 이렇게 급락을 했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이 밴드 상하들이 많이 벌어지면 꺾일 때 매수하는 것이 맞아요. 그럴 때가 좋은 타임이 되죠. 그죠? 이럴 때는 또 월봉산 밴드 이하로 들어왔을 때가 됩니다. 매수 타임이 기회죠. 그죠? 우리를 불안하다고 매수 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다른 국가는 좀 다르죠. 그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시 많이 오른 데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종목 자체가 견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지난번 일단 한몰 직전의 순간까지는 아직까지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올라오면 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라온다고 해서 마냥 그냥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5,000원 가까이로 접근한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갖다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또 쉬어야 됩니다. 너무 이제 뭐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바로 스트레이트로 바로 갈 수는 없죠. 그죠? 중간 휴식이 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4,500원 밑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때 간 다음에 6,000원 선을 향해서 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때문에 5,000원 부분에서 팔았다가 4,500원 밑으로 들어올 때 샀다가 6,000원 선을 가는 이러한 대응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네. 역시 EM 코리아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상당히 내용이 괜찮습니다. 역시 주가가 이제 야금야금 올라오는 상태에서 사실 금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급등을 했다가 장중에 탄력이 좀 쳐졌습니다. 고가선을 닿죠. 그러다 보니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죠? 이 거래가 터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자가 일단 많이 이렇게 대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확 팔아버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된 겁니까? 주가가 일단 체결이 되면서 거래가 많아져 버린 거죠. 그죠? 이거는 팔아먹는 거량이 많이 했다 보니까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 보통 공매도가 많이 따라붙는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쉬더라도 아마 올랐다가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400원 부근에 오면 팔았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3,000원 가까이 접근했을 때 다시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일단 4,000원대로 한번 왔을 때 그때 다시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입니다. 12만 원 매수가고요. 보유 비중 20%네요.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BH 17,000원 매수가고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대표님 이 두 종목은 좀 어떻게 흐름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뭐 삼성전기는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입니다. IT 부품도 그렇지만은 역시 MLCC도 역시 지금 현재 최근에 공급이 이제 제약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하반기, 3분기부터 일단 호전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일단 주가가 오를 때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500원 있죠. 이 선에 오면은 한번 끊어야 됩니다. 끊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누르겠죠, 그죠? 눌러가지고 일단은 이 선에서 그죠? 12만 5,000원 부분에서 한번 끊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12만 원 밑으로 하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11만 한 7, 8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때 다시 사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강력한 장이 이제 벽이 생겼기 때문에 12만 7천 원 넘어가면은 분할 매도 한번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BH 같은 종목도 일단 삼성전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들었다가 일단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바닥을 탈출한 장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2만 원 선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거기서 한번 끊어주고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19만 원 밑으로 한번 내려와야 됩니다. 18만 한 7, 8천 원까지 19,000원 이하로 되는 8천 원 정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오면 사가지고 다시 2만 3천 원 향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